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갑자기 생각난 주제인데 이야기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저를 안 좋아하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근데 현실입니다. 앞으로 여자분들이 가면 갈수록 대한민국 땅에서 일자리 구하거나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사는 건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점점 많이 어려워질 겁니다. 확실히 예전보다 여자분들이 취업률이 떨어지는 게 눈에 보여요. 취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특히 여대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뭐 여대 나왔다고 하면 그래도 공부 잘했구나 이게 아니라 왜 저기 나왔지 막 이렇게 선입견을 가져요. 근데 왜 선입견을 가지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동안 좀 몰상식 행동을 많이 했어요. 본인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런 현상은 잠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속될 거예요. 점점 더. 지금 잠깐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힘들어질 거예요. 점점 더. 그래서 제 생각엔 여러분들 뭐 일 못하고 손가락 빨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이게 아니라 그래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여자분들은요 정해진 방식대로 늘상 해왔던 대로 취업하려고 하면 힘들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냥 정해진 전공, 정해진 일자리 얘들이 하는 그런 일자리 그런 것만 해가지고는 앞으로 생존하기 힘들 겁니다. 버티기 힘들 거예요. 확실히 좀 눈에 띄는 게 뭐냐 하면 제가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보통 여자분들이 이제 알바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편의점 알바예요. 편의점. 편의점 보통 주간 알바를 보통 여학생이 시키거든요. 대학생들, 요고생들 많이 시키는데 이런 편의점 가보시면 낮에 가보시면 보통 점주님이 계시고 나이 드신 분들이 보통 이제 그 자리 계시고 젊은 그 여자분들이 유니폼 입고 일하는 거 못 봤죠. 서빙도 못 봤고 많이 못 봤어요. 그리고 제 방송에 편의점 일하시는 분들이 잘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인건비 때문에 일을 잘 못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확실히 예전보다 여자분들이 알바 구하기도 좀 많이 힘들다는 게 눈에 띄고 그리고 취업 같은 것도 좀 남자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공무원 시험 같은 거 많이 하는데 그리고 또 아이러니한 게 뭐냐 하면 여자분들이 많이 보는 공무원 시험이 또 경쟁률이 장난 아니게 높아요. 보통 여자분들이 많이 보는 공무원 시험이 공무원 직렬이 뭐냐 하면 일반행정 그리고 교육행정 이게 투탑이에요. 거의 대부분 이쪽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외에 뭐 고용노동부 아니면 우정사업법부 이쪽으로 많이 빠져 보통 행정이죠 행정. 제가 저번에 국가직구급 이제 커트라인 보여드렸잖아요. 커트라인 보고 놀랐습니다. 거의 90점대예요. 100점 만점에 90점. 교육행정은 96점이에요. 커트라인이. 거의 만점 찍으라는 거죠. 이거. 네. 보통 여자분들이 많이 보려는 직렬은 경쟁률이 장난 아니게 높아요. 열심히 해가지고 갈 수 있는 점수가 아니야. 정말 잘해야 돼. 그래서 여자분들이 얼마나 취업이 힘든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힘들어질 건지가 눈에 보여요. 그러면 왜 어려울 수밖에 없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얘들이 주로 가는 일자리 분야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 제가 늘상 얘기하는 사무직과 서비스업이에요. 가면 갈수록 파이가 줄고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는데 보통 여자분들이 하는 일은요 전문성이 없습니다. 대부분 전문성이 없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여자분이 하는 건. 남자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잘하나 못하는 차이는 있겠지만 여자분이 하는 사무직이 보통 그런 거예요. 뭐 격리, 회계, 행정 이런 일이죠. 근데 그런 일은 대체적으로 보수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아요. 그리고 서비스업. 여러분들 왜 백화점 매장 가보면 누가 있어요? 여러분 백화점 명품 매장 가면 누가 있어요? 보통 젊은 아가씨분들이 유니폼 입고 이제 안내하지 않나요? 여러분 화장품 매장 가보면 누가 있어요? 여자분들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왜 햄버거집 가보면 누가 있습니까? 보통 대학생 정도 돼 보이는 여자분들 있죠. 옛날보다 많아진 것 같아요? 적어진 것 같아요? 전 적어진 것 같아요. 많이 적어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결혼식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원래 결혼식 하면 그 결혼식 입구 쪽에 이 인포메이션이 있거든요. 안내하는 분들이 있어. 안내하는 분들이 보통 여자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앞에 나와가지고 손님 안내하는데 요즘엔 그런 분들이 한 명도 안 보이더라고요. 안 쓰는 거겠죠. 보통 여자분들이 많이 하는 게 뭐 교육이나 서비스, 이 사무직 이쪽인데 점점 줄고 있습니다. 뭐 유치원, 어린이집 감소하고 있고 육아용품점도 감소하고 있고 뭐 애가 태어나야 뭐 늘든가 하죠. 애 태어나는 게 점점 줄고 있는데 그리고 서비스업도 요즘에 다 뭐 온라인화 되다 보니까 오프라인으로 하는 서비스는 사실상 쓸모가 별로 없어요. 사무직도 요즘에 보면 뭐 회사가 점점 없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제 일자리가 줄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4차 산업. 1번하고 같은 맥락인데 자 4차 산업이 지금 서서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4차 산업 들어오면 가장 타격을 입는 분야가 제조업을 하는데 전 얘기가 틀린 게 뭐냐 하면 4차 산업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 건 뭐냐 하면 바로 서비스업이에요. 사무직. 서비스업은 지금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단적으로 얘기하는 게 여러분 무인 카페 같은 거 많이 생기고 있죠.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도 많이 생기고 있죠. 그러다 보니 점원이 없죠. 점원을 둘 이유가 없죠. 커피도 하는 사람 필요 없죠. 그리고 요즘 화장품 가게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올리브영 같은 게 생기다 보니까 쪼매난 동네 화장품집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마트 캐셔 같은 직업도 언제까지 살아남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내가 봤을 때 충분히 프로그램과 기계로 대체될 수 있거든요. 그 서빙하는 기계, 여러분 고깃집 가보면 이제는 기본적으로 서빙하는 기계가 다 있어요. 저 서빙하는 기계가 얼마나 잘하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잘해요. 굉장히 빠르고 정확해요. 사람이 주문하는 것도 빨리 와요. 아, 이래서 기계를 쓰나 보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고깃집 같은데 큰 데 가보면 기계를 써요, 서빙하는 기계를. 저 기계가 해봤자지 사람 못 따라가지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더 빠르고 정확해요. 아, 그래서 서빙 기계 쓸만하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고기 무한 리필집이나 고기 좀 그 고깃집 중에 규모가 큰 데 가면 이 기계 하나씩 있어요. 요즘에 이 기계 하나를 두고 뭐 월정료 한 80에 100만 원 정도 내고 쓴다고 하더라고. 근데 만족도가 높대요. 어차피 80, 100만 원 캐봐야 서빙하는 사람 인건비보다 더 싸게 치잖아. 그 서빙하는 로봇은 기계로 사면 비싸요. 한 3천만 원에서 비싸 6천만 원까지 합니다. 서빙 로봇이. 자동차 셀 하나의 가격이죠. 비쌉니다. 살려면 비싼데 이제 그걸 이제 렌탈 해가지고 렌탈비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 내가지고 쓰는 거야. 뭐 80, 100만 원 뭐 사람 인건비 하나 준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비싼 게 아니잖아요. 점점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큰 상가 건물 같은 거. 이제 영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은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계산 같은 그런 일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 그리고 최근에 가장 대두가 있는 챗 GPT. 챗 GPT 프로그램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뭐 상담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질답하는 거. 이런 것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있잖아요. 단적으로 챗 GPT를 쓰고 있습니다. 어디 쓰고 있냐 하면 여러분들 혹시 그 AS 상담 같은 거 해본 적 있어요? 전화로? 뭐 통신사 같은 거 상담하면 챗 GPT 씁니다. 써요. 사실 사람이 받는 게 좋긴 한데
뭐 상담사 연결 안 하고 뭐 목소리 듣는 ARS 그 챗GPT 아니야. 아니 말로 하는 ARS 챗봇 쓰잖아요. 나중에 가서는 아예 뭐 상담사 연결 자체도 없을 것 같아 이게. 점점 들어오고 있다니까 이게. 그래서 가면 갈수록 여자분들이 일하는 분야는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인구 감소. 인구 감소. 인구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고 있어요. 자,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작년 기준 신생아 출생아 수는 잠깐만 제가 찾아볼게요. 작년 출생 건수. 작년 출생 건수가 24만 9천이에요. 쉽게 말해 한 25만 명 정도 태어났어요. 그런데 사망자, 죽은 사람은 37만 명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작년 기준 12만 명 줄어든 거예요. 근데 올해는 제가 봤을 경우에 지난해보다 출생아 수가 감소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사람이 많이 주는 국가도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도 인구가 준다는 얘기죠. 인구는 감소해서 줄고 있어요. 그리고 신생아 수는 그렇게 많이 안 태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애들로 먹고 사는 회사들 있잖아. 뭐 육아용품이나 아니면 애들 만든 뭐 침대 같은 것들, 장난감, 유모차, 그리고 이 교육 사업.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집, 유치원, 학습지 이런 관련된 사업이 어떻게 돼요? 힘들죠. 힘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직원들도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 뽑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 데리고 일을 해요? 일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 이게 여자분들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문과 집중 영상. 여러분들 학교 다녀보시면 아시겠죠? 여자분은 웬만하면 문과입니다. 이과 선택하는 분들 많이 없어요. 물론 지금은 여자분들도 이제 문과로 다 없다는 거 알아서 이과도 선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여자분들은 웬만하면 문과입니다. 낭여관 나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과 문과 선택하지 그럼 이과는 다 남자고 문과는 다 여자잖아. 이게 남녀공학 나오신 분들 지금 남녀공학 나오는 학생들은 그래도 여자분들이 문과를 많이 선택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요고 나온 사람들 요즘 요고 이 학생들 다 문과야 아직까지. 근데 가면 갈수록 문과는 답이 없잖아요.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문과라서 그런가? 왜 자꾸 문과를 아니 지금 문과 나와가지고 졸업해가지고 놀고 있는 사람들 취업 안 되는 사람들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또 문과를 보낸다고? 여자분들이 지금 전공이 다 대부분 문과예요. 문과로 나오다 보니까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것밖에 없어. 아니면 아까 교육. 근데 지금 문과 쪽은 가면 갈수록 안 좋잖아요, 상황이. 뭐 출판 업계도 어렵고요. 교육 사업도 안 되고. 뭐 문과 나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문과로 정말 최상위권 성적 얻어가지고 뭐 전문직 시험을 봐가지고 된다거나 아니면 고위 뭐 공무원 된다거나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될 사람들이 전체 문과생 중에 얼마나 되겠냐는 거죠.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자분들 있잖아요. 생각을 좀 달리해야 돼. 항상 정해진 방식, 항상 늘상 하던 방식으로 가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항상 정해진 방식대로만 가려고 그래.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항상 봐왔던 대로 가려고 그래.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여자도 못 먹고 삽니다. 못 먹고 살아요. 이제 내가 그런 말 했잖아. 여자분들도 연장 들어야 된다고. 여자분들도 핸들 잡아야 되고 기계 만져야 되고 그리고 사무실만 있는 게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그런 말씀 드렸죠. 오히려 이럴 때 유명한 게 뭐냐. 여자분들이 뭐
버스 운전이나 아니면 뭐 택배 기사나 차라리 그런 일 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 머리가 좋은 거예요. 항상 정해진 분야로 가는 것보다 여자들이 잘 안 날렸고 기피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비집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 먹고 살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공부를 가지고 확실하게 두각을 나타낸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일하는 분야의 어떤 그런 진로가 불명확하다. 그러면 항상 정해진 방식대로 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 나이 또래 여자들이 안 하려고 하는, 안 보려고 하는 그런 분야로 가야 돼. 그래야 내가 봤을 때 길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